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정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용회복위원회 원주지부 문지홍 지부장 모시고 요즘 금융취약계층 대상으로 한 이 보이스피싱 수법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 보이스피싱 수법과 피해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가중채무자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 또 개인 파산 또 프리워크아웃 제도 등 채무 상환이 어려운 경우 또 연체는 없지만 고금리 대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전화 주시면 채무 조정, 과채무 관련한 채무 조정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고요. 또 전화가 어렵거나 번거로운 분들은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보이스피싱 수법과 피해 사례 상담하겠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원주지부 문지홍 지부장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 보이스피싱 이게 수법이 벌써 여러 해 됐는데도 불구하고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고 진행화되면서 여전히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어떻습니까, 요즘? 최근에 들어가지고요. 이제 코로나19로 금융회사에서도 이제 비대면 거래를 갖다가 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제 금융거래는 은행 창구 방문이 제한되고 인터넷이나 어플로 이게 금융회사 대출 서비스를 갖다 이용하거나 예금 서비스를 갖다 예금 인출 서비스를 갖다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틈을 타가지고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악성 어플을 갖다 유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코로나19 확산이 어떻게 보면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에게는 수익 창출의 기회로 이제 작용을 해가지고 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대면 금융거래가 확산되면서 피해가 더 많아졌다. 예, 최근 보이스피싱은 악성 어플 설치를 수반해가지고 악성 어플을 통해가지고 이제 채무자의 정보나 소비자의 정보를 탈취를 하고 그리고 이제 더 무서운 것은 이제 악성 어플이 설치되면은 발신 전화를 가로채는 그런 기능이 이제 추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발신 전화를 가로챈다고요? 네, 예. 예를 들어서 내가 분명히 어떤 금융회사에 콜센터로 전화를 했다가 한다고 전화를 눌렀는데 이 악성 어플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번호가 정상적인 콜센터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보이스피싱범에게 연결이 되는 걸로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분명히 콜센터 통해서 이제 보이스피싱범들의 말이 맞는지를 확인하려고 소비자들은 전화를 하게 되는데 그렇죠. 확인을 하고 싶겠죠. 예, 근데 콜센터라고 이렇게 연결한 전화에서도 그 보이스피싱범의 말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속절함 없이 속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화번호를 가로챘으니까. 예, 제가 분명히 이제 국민은행에 콜센터로 전화를 하다가 전화번호를 정확하게 눌렀는데 그 번호가 보이스피싱범에게 연결되는 어플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경우에 이렇게 중간에 발신자 번호를 가로채야 됩니까? 그러니까 앱을 깔아야 그것도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깔아야지 가능한데요. 이제 보통 소비자들 중에는 이제 대출이 필요하신 분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최근 신용등급이 낮으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대출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고 일반적인 금융회사의 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없으니까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나 메시지, 카톡 문자, 메시지를 보시고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경각심 없이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에 어플을 갖다 설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보통 이제 악성 어플은 스팸 문자나 카톡의 스팸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유포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 금융 소비자 중에서 상대적으로 대출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하거나 대출 급전이 필요하신 분들이 이런 어플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 또 자금은 필요하고 갑자기 돈은 써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자 높은 또 긴급 대출들 사용을 하시는데 금리가 싸다고 하니까 대출 과정에서 전화를 이제 상담하려고 할 때 벌써 전화번호를 가로챈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 뭐 이런 경우 100%다 보이스피싱에 걸릴 수 있겠네요. 이게 어플 설치가 되고 난 이후에는 보이스피싱 범에게 당할 확률이 매우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어플 설치 전에 이제 주의를 해가지고 이제 어플 설치했던 권한 요청, 어플 설치를 할 때는 권한을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 화면에 보입니다. 권한을 갖다 어떤 권한을 이 어플에서는 요구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보이는데 이 발신 전화 경로 전환이라는 권한을 요청을 하고 있고 보통 이 악성 어플 같은 경우에는 또 전화번호 자동 연결이라고 하는 권한이 요청이 됩니다. 그리고 통화 기록 쓰기 읽기 이런 것들이 이 어플에서는 권한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정상적인 어플에서는 이런 권한을 요구를 하지 않거든요. 이제 만일 어플 설치를 하실 때 발신 전화 경로 전환이라는 권한을 요구를 한다. 이러면은 매우 주의해서 설치를 안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이런 그 앱 어플은 어르신들보다는 젊은 층, 이 휴대폰 이걸 좀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이 좀 당하겠나요? 어르신들보다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젊은 층이 당하기가 쉬운데 그러나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 거래가 주가되다 보니까 어르신들께서도 돈이 필요하시거나 대출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익숙하지 않은 거지만은 어플을 갖다가 설치를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어플 설치가 되면은 또 마찬가지로 피해를 갖다 입을 수밖에 없는 근데 거죠. 어떤 어플을 요구를 합니까? 이게 이제 카이시라는 이제 그 안랩 연구소에 의하면은 카이시라는 앱이 최근에 이 보이스피싱 범들의 사기 수단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사용자가 이제 사실 원래 자기가 뭐 플레이스토어나 안드로이드 어플이나 이제 아이폰에 이제 어플 거기 스토어에서 앱 스토어에서 다운받는 게 아니고 링크를 통해 가지고 유포가 보통 되거든요. 그러니까 스팸 문자 안에 대출이 가능하면 대출을 받으시려고 하면 저리에 대출 받으시려고 하면은 해당 경로를 통해 가지고 이 어플을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메시지가 나오니까 그 경로를 통해서 이제 어플을 설치를 하시고 그 어플이 이제 이후에 권한을 갖다 가로채고 개인 정보를 다 들여다보고 하기 때문에 피해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긴급 대출 전화할 때 이런 앱을 깔 필요성이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앱을 깔으라고 하는 건 다 보이스피싱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조금 그게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사실 금융회사에도 최근에는 비대면 거래를 위해 가지고 어플 설치를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 사전에 안내를 받고 이제 어플을 다 금융회사 쪽에서는 안내를 하고 설치를 하는데. 근데 이게 보이스피싱 어플인지 아니면 정말 대출 자금에 필요한 어플인지 이 판단이 좀 어렵겠네요. 그렇죠. 어떻게 어렵습니다. 좀 구분이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어플을 설치할 때 요청하는 권한이 어떤 권한을 요청하는지를 잘 살펴보셔야 되는 거고요. 정상적인 금융회사 어플에서 요구하지 않는 말씀드린 발신 전화, 경로 전환이라든지 이런 것다가 요구를 하면은 그 어플의 설치는 주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어플을 설치하게 된 사전에 안내를 받은 어플에 대해서만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되고 사전에 안내받지 않은 금융회사로 먼저 전화를 걸어가지고 안내받지 않은 어플은 설치를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상담받고 대출을 좀 하고자 하는 금융권 직접 전화를 확인을 전화 해서 상담을 어떤 먼저 하고 전화 상담을 하고 어떤 어플을 만약에 깔아야 되는지 만약에 어플을 깔으라는 메시지가 온다면 꼭 확인을 하고 확인하고 이렇게 설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플 설치가 매우 좀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구분하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어쨌든 최근에 모바일 거래나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가 되어가지고 금융 거래를 위해서는 어플 설치가 또 필수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게 참 보이스피싱범한테 어떤 기회로 작용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신용회복위원회 원주지부 문지홍 지부장 모시고 보이스피싱 수법과 피해 사례 상담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께서도 이 보이스피싱 당한 사례가 있다면 다른 분들이 다시 또 당하지 않도록 이러이러한 경로에 의해서 좀 당했다라는 사례가 있으면 전화 주셔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뭐 보이스피싱 관련해서 궁금증 전화 주셔도 좋고요. 또 가중채무자 채무조정, 또 개인 회생이라든가 개인 파산, 또 개인 워크아웃 제도, 프리워크아웃 제도 여러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고금리 대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채무조정 가능한 여러 가지 제도가 있으니까요.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하실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시 17분 지나고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신용회복위원회 원주지부 문지홍 지부장 모시고 보이스피싱 수법과 피해 사례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가중채무자 채무조정 관련한 여러 가지 제도 궁금증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하신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애플 설치로 인해서 피해 사례, 어떤 사례가 있는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최근이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수법이라고 해야 되겠죠. 네, 예. 예, 최근에 이제 올 들어서 보이스피싱 사례가 저희가 이제 확인된 사례 90% 정도 이상은 네. 이 전화 발신 근황 가로채기 어플 기반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에 당하신 분들이신데요. 이게 이제 저희 원주 서민금융통합센터가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원주 서민금융통합센터에는 신용회복위원회 그리고 미소금융재단 그리고 서민금융진흥원이 이제 세 개 기관이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각각 이제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조정 업무를 맡고 있고 미소금융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대출 그리고 이제 서민금융진흥원 같은 경우 근로자 햇살론이나 햇살론 17 같은 서민금융 상품을 취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세 개 기관의 이용자들 모두 이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에 사기를 당한 사례가 확인되고 있어요. 사실 올 들어 저희 위원회 방문하신 분들에 대해서 다 확인된다고 하는 것들 자체가 되게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사례를 한번 소개를 해보면은 이게 어플을 먼저 설치를 요구를 합니다. 이 사기 피해를 당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어플을 이제 대출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해서 이제 그 어플을 갖다 설치를 하게 되고 또는 이제 뭐 신용회복위원회 쪽에 조정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대출 받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플을 갖다가 설치를 일단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일단 신용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어요. 이제 그 보통 요즘은 스마트폰이나 휴대폰에 공인인증서를 갖다 같이 설치를 갖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공인인증서에 대한 설치 접속 권한, 로그인 권한 자체를 이제 보이스피싱범들이 일단 탈취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어떤 금융 정보나 이런 것들을 다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비번 같은 거는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그거를 이제
그 실질을 할 때 이 어플 자체가 이제 공인 인증서를 갖다가 이렇게 하면은 링크를 갖다가 연결이 해가지고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거죠. 이게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 휴대폰에 대한 어떤 정보를 다 들여다보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떤 쪽의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지까지도 보통 보이스피싱범들이 이제 알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희가 정확하게 이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제 공인인증서의 어떤 링크를 탈취하는지까지는 자세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국민은행에 뭐 대출이 있다라는 정보까지 보이스피싱범들이 이제 미리 들여다보는 거죠. 어플 설치가 되면은 그리고 신용회복위원회 이제 조정 채무가 있다라는 사실도 그 어플을 통해 가지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대출 받은 금액을 가로채는 겁니까? 아니면 뭐 이러한 조건으로 대출을 해줄 테니 뭐 수수료 얼마를 내라 해서 보통 이제 이 수법 자체가 이 링크를 통해 가지고 어플을 설치하고 난 다음에 전화를 연결하면은 보이스피싱범이 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당신은 이제 이런 대출이 있는데 이 대출을 이번에 우리가 이제 저금리로 전환을 갖다 해주겠다. 그래서 이제 단지 이제 그러나 이제 더 금리로 전환 대출을 갖다가 할 때는 기존 대출을 다 상환을 해야 되는데 그 상환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절차가 현금으로 우리 이제 그 직원들에게 전달을 해주면 전달을 해서 이제 상환 처리를 하면은 빨리 대출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제 유혹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은 이제 뭐 콜센터라고 전화를 했는데 너 그 말이 또 맞다라고 하니까 뭐 다른 경우 같으면 열심히 했을 텐데 현금 전달을 해야 된다는 말에도 쉽게 속아 넘어가는 거죠. 그럼 그 현금을 얼마나 요구를 하는? 보통 이제 대출 금액들이 보시면은 이제 기존의 대부업체 대출이나 이런 것들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가 제일 많습니다. 1,000만 원에 2,000만 원 정도를 현금으로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갚으면은 새로 이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몇 천만 원 그 이상으로 해주겠다.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채무자들은 이제 현금을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금방 이제 대출금이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현금으로 전달하고 이제 나중에 이제 뒤늦게 피해 사실을 갖다가 확인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현금도 사실은 돈이 있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대출을 받으면 이제 갚아야지라는 생각에서 빌려오는 돈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로 주변 지인들한테 빌려가지고 하거나. 아이고 세상에나. 그래서 그 돈을 이제 현금으로 인출책한테 전달한다는 말씀이시죠. 예전에는 이제 통장으로 이체를 하게 되면 한 30분인가 뭐 10분인가 왜 좀 지연 인출이라는 인출은 있는데. 30분 정도고 지연 이체라는 게 요즘 있어요. 지연 이체는 최소 3시간 정도 이체를 할 때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가 있는 경우에 그쪽 계좌로 이제 이체를 하면은 은행에서는 한 3시간 정도는 최소한 이체가 안 되도록 막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수법, 이제 현금 전달 수법이 지금 다시 등장. 현금으로 전달해달라 요청하는 거죠.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 수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과중채무자 채무조정 관련한 여러 가지 제도 궁금증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하시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다른 피해 사례도 어떤 사례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대출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이제 피해를 보신 경우도 있지만은 신용회복위원회 지원을 받고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사례도 있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저희 그 신용회복위원회 나비 중이신 분이신데 우연히 이제 금융기관 사칭하는 어플을 갖다가 스마트폰에 이제 설치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게 뭐 어쨌든 금융기관 어플이라고 이렇게 문자가 오니까 뭐 대출 상담도 하고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런 어플을 갖다 설치를 하게 되시는데 이제 이게 어플을 설치한 이후에 스마트폰 악성 코드가 설치가 되면은 보이스피싱 분들이 이제 그 정보를 다 들여다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용회복 지원 중이라는 사실을 이제 확인을 한 거죠. 보이스피싱 분들이. 근데 이분이 이제 신용회복 지원 중인 채무 중에 롯데캐피탈 채무가 있으셨어요. 근데 이제 보이스피싱 분들이 자기가 롯데캐피탈이라고 사칭을 하고요. 당신께서 이제 조정받은 롯데캐피탈 채무는
당신이 이제 이 금융질서 문란 행위를 했기 때문에 금융질서 문란 정보로 저희가 등록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는 신용회복 지원 대상에서 빠지게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별도로 우리에게 상환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요청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나는 그러면 대출을 다시는 못 받겠구나라는 불안감에 예. 뭐 신용회복위원회 또 뭐 조정재무에서 빠지게 되면은 이제 그거는 또 압류라든지 이런 걸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우려를 해가지고 걱정이 돼서 이제 콜센터로 전화를 하는 거죠. 롯데캐피탈 콜센터로 전화를 하고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로 전화를 하는데 문제는 이제 발신전화 가로채기 수법이 동반이 되니까 자기는 분명히 이제 인터넷에서 확인한 롯데캐피탈 콜센터 전화로 전화를 연결했는데 보이스피싱 범들한테 연결이 되는 거죠. 상담 전화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그 전화로 연결이 돼서 대출을 고금리로 받았는데 그것도 보이스피싱에 해당하는 건가요? 전화로 연결돼가지고 이제 대출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그 자체는 이제 보이스피싱이라고 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이제 대출 브로커나 뭐 이제 그 불법 알선을 하다 하는 어떤 그런 사람일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대출 자체가 이제 되었고 그게 입금이 됐다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보이스피싱으로 보기는 힘들어요. 이제 일종의 이제 대출 브로커한테 이제 수수료를 지급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하셨다고 하면은 그에 대한 이제 피해를 보신 거라고 볼 수 있고 원래 또 이제 더 낮은 금리로 이렇게 대출을 받으실 수도 있는데 그 브로커의 말에 속아서 이제 또 고금리로 대출을 받으신 경우일 수 있지만 그건 이제 보이스피싱이라고 보기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고금리 대출을 이제 좀 받으신 상황인 거죠? 이게 이게 급한 상황이 있잖아요. 그럼 그 전화를 받게 되면 당연히 그걸 하게 돼요. 그렇죠. 근데 이게 너무 고금리니까 하다 보면 이게 이자도 못 갚고 그런 상태에서 또 대출을 하고 또 대출을 하게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급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이제 그런 이제 전화로 걸려오는 전화나 뭐 문자로 이렇게 수신되는 전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채무자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경우보다는 자기들이 이익을 갖다가 취하려고 전화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경우에는 일단 그런 전화를 받으면은 서민금융진흥원이 이제 서민금융대출 전문 기관이에요. 거기서 이제 대출도 이제 맞춤 대출 서비스도 상담을 하고 있는데 1397이라고 하는 전화번호를 또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먼저 문의를 반드시 하셔가지고 본인의 상황에 이제 맞는 대출이 이 대출이 맞는지를 먼저 상담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급한 마음이신 거는 이해가 되지만은 보통 걸려오는 전화들은 그게 소비자들한테 도움이 되고자 전화를 하는 게 결코 아니거든요. 더 좋은 상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뭔가 이제 수수료나 이런 차익을 남기려고 그런 어떤 전화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법정 이자보다 이런 경우는 상당히 많은 이자를 물게 되지 않습니까? 법정 이자 범위 내에서 보통 그렇게 브로커가 이렇게 하는 대출이라고 하더라도 법정 이자 범위 내긴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최고 금리로 이렇게 대출을 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뭐 금융기관에 신고 그렇죠. 그 브로커 알선한 그 사람을 뭐 경찰에 신고한다든지 뭐 이렇게 이제 그런 것도 가능합니까? 이제 알선하는 부분이 이제 정당한 알선이 있고 그다음 정당하지 않은 알선이 있거든요. 어쨌든 뭐 처벌이 가능한지는 여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정당하지 않은 알선에 대해서는 위법 조치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법정 이자는 그럼 최고 지금 몇 프로까지인가요? 이제 최근에 금리를 또 낮춘다고 이제 하는 게 나왔거든요. 지금 현재는 24%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24% 이상인 경우에는 불법인 거죠. 불법. 그럼 불법인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됩니까? 그렇죠. 24% 이상인 경우에는. 불법인 그 24.0보다 높은 거는 신고를 해서 굉장히 이게 오래 지속이 됐거든요. 이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옛날에 그게 금리가 예전에 최고 금리하고 지금하고도 다릅니다. 24%에 바뀌었던 적이 이제
비교적 최근이고요. 이제 옛날에는 27%였던 적도 있고 29%였던 적도 있고. 29.0. 그게 이제 최고금리를 계속 이제 바꿨기 때문에 아주 옛날이라고 하면은 그것도 불법을 다투기는 좀 어려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 그 당시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싸울 수도 없는 상태죠. 그리고 그 전화를 해서 그 돈을 내가 줄 테니까 그 비트코인 계좌를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비트코인 그 계좌를 가설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그거는 이제 보이스피싱범들이나 이제 돈 세탁을 갖다가 목적으로 하는 그런 이제 뭐 범죄자들이 보통 다 타인의 계좌를 갖다가 이렇게 빌려가지고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지금 가담을 하게 되면은 엄청 그 처벌이 이제 엄격하게 가중될 거라고 이제 하고 있거든요. 향후에는 어제 뉴스에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단순 가담자나 단순 계좌 이제 대여자도 처벌이 이제 강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경우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사고가 터졌어요. 네, 그 비트코인 그 계좌에다가 왜 넣냐 그랬더니 그렇게 넣으면은 그 통장에 500만 원 정도 있으면 신용도가 높아진다. 그랬더니 이제 돈이 급하니까 신용도가 높아져서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니까 그렇게 이제 했어요. 했는데 그러니까 내 계좌를 그렇게 만들어서 그 돈이 들어오더라고요, 글로. 그런데 들어오는데 나중에 보니까 지도세도 모르게 그 돈이 빠져나갔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근한을 탈취를 하는 거죠. 계좌를. 그것도 보이스피싱입니까? 그 보이스피싱 수법이 동반된 거죠. 어떻게 보이스피싱범들을 많이 활용하는 어떤 수법일 수이기도 하고요. 이제 또는 돈 세탁 목적으로 이제 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뭐 어쨌든 보이스피싱범들이 많이 이용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 그래가지고 우리 쪽만 당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우리 통장으로 이제 돈을 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신고가 돼가지고 이제 통장을 한 1년 정도 못 썼나 그렇게 됐어요. 연루계좌 그렇게 맞습니다. 보이스피싱이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맞습니다. 그래요? 네. 제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보이스피싱 수법과 피해 사례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앞서 이제 현금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때 이제 사기다, 보이스피싱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제 금융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아무리 대출금을 상환하는 그 시기라고 하더라도 현금 전달을 요구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현금 전달을 요청한다고 하면은 무조건 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걸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에 전화로 안내받거나 상담을 통해서 이제 미리 안내된 어플 외에는 절대 이제 어플을 설치를 하시면 안 되고 불시에 이제 스팸 형태로 뭐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문자나 카톡 메시지 통해서 링크를 통해 가지고 어플 설치하는 건 이제 금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어플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꼭 금융기관하고 확인을 하시고 어떤 앱인지 확인하고 그리고 어플 요구하는 근한이 뭐 어떤 근한을 요구를 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살펴보셔야 됩니다. 대부분 어플 설치를 하실 때 이 어플이 요구하는 근한에 대해서 눈여겨보지 않으시는 경우가 많은데 금융 관련 어플을 설치할 때는 특히 이 어플이 요구하는 근한이 뭔지를 살펴보시고 발신전화, 경로전환, 통화기록 쓰기 읽기 이런 것들은 절대 요구하면은 그 어플 설치를 하면 안 된다라고. 그럼 콜센터 전화 연결했을 때 어떤 부분을 좀 같이 체크를 해야 됩니까? 실제로 이제 의심이 들어서 콜센터로 전화를 일단 하잖아요. 뭐 현금을 요구한다 그러면 이상해가지고 콜센터로 전화를 하는데 본인 전화로 하지 않는 게 필요해요. 여기서 본인 전화는 이미 그 상태가 된 그 상태인 것 같으면은 그 악성 코드에 감염이 돼가지고 발신 전화가 이 보이스피싱 이미 노출이 됐다는 얘기죠. 보이스피싱 부분이라도 연결이 되는 그런 형태로 되기 때문에 반드시 다른 전화, 다른 사람 지인의 전화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크로스 체크, 교차 확인을 갖다가 반드시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뭐 사무실 전화 같은 경우는 괜찮습니까? 그렇게.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서민금융 뭐 햇살론이라든가 네. 미소금융 네. 또 뭐 서민금융 대출을 활용할 때 예. 긴급자금 더군다나 이제 예. 소상공인들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돈이 급한 자금이 필요할 때 당하는 사례들이 많다는 예.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예. 네. 그러면은 주로 어떤 기관 대출할 때 좀 주의를 해야 될까요? 특히 이제 고금리를 사용을 하고 계신데 네. 그 대출을 저금리로 갈아타게 해준다라고 하는 유혹에 제일 쉽게 속아 넘어갈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내가 고금리 지금 대출 비싼 이자를 갖다 물고 있는데 저금리로 이렇게 대출을 해준다라고 하는 이제 경우가 그런 어떤 서비스를 하고 있는 서민금융기관이 보통 서민금융진흥원이라든지 미소금융재단 보통 몇 프로 차이가 납니까? 이제 고금리라면은 이제 금리가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24% 20% 넘는 금리인데 저금리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 햇살론 같은 경우 8에서 9% 정도 뭐 이렇게 가능할 수도 있고 어쨌든 10% 미만 10% 언저리 그 금리로 이제 갈아타게 해준다고 하니까 속죠. 근데 보이스피싱 분들은 속아 넘어가기 하기 위해서 그보다 더 적은 금리로 대출을 해준다고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해당 그 대출 신청한 분들에게 서비스 이용 차원에서 어떤 뭐 피해 사례 같은 거 이런 거 안내 문자를 좀 해주시나요? 네, 저희 신용회복위원회도 그런 악성 어플 같은 거 설치를 절대 하지 마시고 신종 사기 수법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주의를 해달라는 안내 문자를 다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청취자 방송 듣고 계실 분들에게 보이스피싱 관련해서 뭐 당부사항, 주의사항 있으면 좀 알려주시죠. 네, 보이스피싱 최근의 수법은 현금 전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금 전달 요구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현금 전달에 대해서는 절대 응하면 안 된다는 거고요. 그거는 이제 사기라고 현금 전달 자체가 사기다 이렇게 현금을 가져와라 이럴 경우에는 사기라고 바로 인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비대면 거래가 확산이 되면서 어플이 설치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플을 설치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안내받은 어플만 설치를 하시고 설치를 하실 때는 어떤 권한을 요구하는지 특별하게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콜센터로 확인 전화를 할 때는 본인 전화로 확인하지 마시고 제3자나 회사의 사무실 전화 이런 전화로 반드시 확인해가지고 피해를 다 예방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신용회복위원회 원주지부 문지홍 지부장 모시고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 정성화 자동차 기능장 모시고 자동차 정비 상담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